아니 괜찮은 훌라후프 거였어. 그렇게 섹시하게 할 일이야? 아우 야 정신 차려. 야 혜미야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니 무슨 쇼에 나가나 봐 돌고래 쇼처럼. 나는 지난번에 그거 가르쳐준 거 하고 나니까 금방 옆구리살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 니들은 어땠어? 우리 배운 것도 많지. 다이어트 우리 방법으로 광고랑 이런 것도 있었고. 야 얘한테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 이리로 와봐 석정아. 뭐 있었어? 이마한테 주는 거 있잖아.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하면은 그때 식욕을 억제한다고 했잖아. 이거. 기분 나쁜데? 야 잠깐만 내가 한번. 이렇게 하면 식욕이 억제된다고? 진정해. 진정해. 왜 목을 난 괜찮아. 놓쳤다. 진정해 이렇게 해야지. 부채 관절이. 아 빨리 앉아. 선생님. 선생님. 오늘 좀 얌전하다 했어요. 네 선생님. 오늘 또 무슨 네. 얘기하고 있었길래 이렇게 다이어트요. 시작했어요. 아 혜미가요 지난번 뱃살 아직도 안 빠졌다고 이번에는 훌라후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훌라후프 하고 있고 이거는 식욕 억제하겠다고. 식욕 억제. 어떻게 하셨어요? 훌라후프를 했잖아 우리가. 나 그때 뭐 했지? 근데 진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사실은 체중 감량 건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나이 들수록 참 살을 빼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유가 뭔지 또 어떻게 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우리 전학생 먼저 소개를 해야겠죠. 네. 자, 전학생.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오, 들어와 오. 들어와. 문부시. 오. 문부시. 오. 안녕 얘들아. 나 6학년 9반 문영미야. 데뷔 51년 차에 빛나는 화려한 입담의 소유자. 드라마와 방송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며 웃음을 선사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문영미. 그녀가 장수고를 찾은 이유는? 나 근데 왜 온 거지 내가 여기? 우리 왜 좀 왔지, 만나보고 갑자기? 싶은 친구 없었어요? 이렇게 내가 왔다 요즘 왔다 갔다 해요. 내 6학년 9반이잖니. 내 6학년 9반이잖니. 이 왔다 갔다 한다. 혜미가 아 혜미도 안 혜미 인기 많아. 아니 진짜 왜 혜미가 왜 좋았냐면은 이렇게 톡구나 뭐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고 막 그럴 때 솔직하더라. 나 내숭 없어. 나랑 좀 비슷하더라. 그래서 그래 저거지. 그러고 봤는데 노래 잘하지 얼굴 이쁘지 연기 잘하지 쟤 뺄 게 뭐 있어. 나이 뺄게 많지. 뱃살. 아니야 근데 영미도 뭐 노래 엄청 그래. 잘해. 아, 진짜? 아니, 가수야 진짜? 가수. 뭐 나왔다며. 아니 내가 코미디언으로 데뷔를 했는데 노래를 좀 곧잘 한다고 아유, 완전 데뷔를 잘해. 시킨 거야. 비바람을 무서워하듯 내 마음 외로움에 떨고 있어요. 누구든 외로움을 쫓아주세요. 외로움 무서워.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때 20대 때는 그래도 한미모했다. 코미디언 치고 이뻐. 그때 내가 알기로는 영미 때문에 타령한 사람들. 맞아. 군대에서? 그 시대 때는 군 의문이 굉장히 많았어. 그렇지. 그러면 막 연병장에 막 군인들이 막 있잖아. 그 정도였어? 그래가지고 어떤 군인이 탈영을 한 거야. 와, 보시겠다고. 어느 날 딱 끝나가지고 딱 집에 들어가는데 문영미 씨 그래. 근데 그 사람의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 싸해. 싸해. 그리고 나를 딱 잡더니 있잖아. 여관을 끌고 갔다. 사람들 지나간 사람 없었고?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그래서 내가 야 이건 어쨌든 나는 호랭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난 여기서 당하면 나 끝이다. 우리 엄마한테 가서 얘기만 하고 돌아오자고. 나오겠다. 막 베레벨 얼마를 빌고 울고 막 이랬어.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래. 그래서 이제 사겠다. 그럼 나와서 딱 걸어가는데 헌병이 쫙 서가지고 아 잡으러 왔구나. 그랬었는데 이제 내가 40 후반 되니까 이제 끝나더라. 그 완경이 되고. 빨리 끝났다. 그때부터 이제 점점 살이 붓기 시작하는 거야. 65, 68, 70. 그때는 걷잡을 수 없어. 근데 그전에는 70kg 막 이럴 때도 막 운동하고 그러면 빠졌어. 물론 완경은 됐지만. 근데 지금은
아무리 그때보다 배로 운동을 한다 해도 살이 안 빠져.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같아. 근데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내가 여기 오늘 전학을 온 거야. 나 이런 거 저런 거 궁금하고 나 좀 다 배워가지고 좀 가려고. 당신의 체형이 배만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몸속 이것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 비만, 당뇨병뿐만 아니라 보행장애까지 유발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 정식 질병으로 분류된 근감소증. 줄어드는 근육이 당신의 건강을 위협한다. 저거는 다 겪는 거 같아. 그치 그림으로 보니까 완전 내 얘기요. 근데 오늘은 비만, 살의 얘기가 아니라 근육 얘기로 나왔어요. 이게 좀 의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은 살이 찌면 지방에만 집중을 해요. 그런데 근육의 양도 비만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육이랑 지방이랑 무슨 연관이 있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사진 먼저 준비를 했어요. 자, 확연히 다른 두 체형이 있어요. 네. 오른쪽 왼쪽 두 사람 중에 누가 체중이 더 많이 나갈까요? 배볼록한 당연히 분이 오른쪽. 오른쪽. 이쪽이 조금 아무래도 덩치도 더 있어 보이시고 네. 체격도 조금 더 있어 보이시죠. 그런데 이 두 분은요. 체중이 똑같습니다. 체중이 똑같습니다. 키도 똑같아요. 두 분 다 169에 몸무게 60kg인 상태입니다. 말도 안 돼.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지방이 많은 오른쪽 분이 체중이 더 많이 나가 보이는데 실제로는 근육량의 차이 때문에 실질적인 체중은 같다라는 거예요. 약간 아직까지도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과 근육의 모형을 가지고 왔어요. 보면 부피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자, 얘는 노란색이 지방이고요. 빨간색 모형이 근육이에요. 각각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그냥 크기로 봐야죠. 편하게 봐서. 노랑이지 노랑. 지방이 당연히 많이 나가죠. 자, 얘네 둘도 무게가 똑같아요. 어머나. 무게가 똑같아요. 어머나. 둘 다 1kg짜리의 사이즈로 모형을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무게인데도 지방은 부피를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근육은 훨씬 작고 쫀쫀해 보이죠. 네. 근육 같은 경우는 수많은 근섬유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섬유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모여 있어서 밀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무게로 봤을 때는 부피는 훨씬 작죠. 하지만 지방은 근육에 비해서는 구성 성분도 좀 단순한 편이고 짜임새도 느슨하고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똑같은 무게로 봤을 때 근육보다 훨씬 많은 부피를 차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같으잖아, 그치? 지방이 많이 지방이 이제 많으니까 이렇게 막 더 부풀어 보이고 커 보이고. 그러니까 근육량이 가장 중요한 거네 보니까. 맞아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인 거죠. 들어보셨죠, 기초대사량. 네. 기초대사량은 내가 그냥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숨만 쉬어도 우리는 혈액순환도 해야 되고 호흡도 해야 되고 심장도 뛰어야 되고 체온도 유지를 해야 되죠. 자, 요렇게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누리는 에너지의 양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하고요. 이 기초대사량이 근데 근육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또 겪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육이 많아지니까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근육 자체가 계속 열을 내고 있고, 네. 그리고 먹어도 그게 금방 소모되는 느낌이 들고. 직접 느끼셨네요. 근육이 하는 일을. 반대로 근육이 그럼 줄어들게 되면 기초대사량도 점점 떨어지니까 비만이 생기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근감소증이 있으신 분들은 비만이 되기도 쉬워요. 근데 이게 근육량도 많고 지방도 많을 때는 체중으로 우리가 구별이 되는데 근감소증이 있으면서 지방만 많으면 체중은 많이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밖에서 보기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따로 이렇게 이름 지어 불러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전혀 비만이 아닌데 알고 봤더니 누가 봐도 비만이잖아. 아, 네. 그 말씀.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운동하다가 발이 삐끗해가지고 골절이 됐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6주간 깁스하고 누워 있고 못하시죠. 또 풀어도 금방 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머 완전히 다 후달거리는 거 있지. 근육이 확 빠지죠. 뭐다
후들후들. 그러니까 그때 그 나의 그 근육들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운동 좀 하려고 그러면 아 무릎 아파. 그래가지고 MRI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MRI를 찍었는데 그 옆에 고관절이 같이 딸려서 찍혔나 봐요. 이게 딱 완전히 괴사가 돼 있는. 왜? 뭐 어쩌다가? 모르지. 이게 원인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노화 자체도 뭐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스테로이드 제제를 좀 많이 쓴다거나 당뇨가 있으시다거나 또는 술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드시는 경우도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야. 아, 진짜 다? 다야. 당뇨 있지 않니? 이것도 야. 이렇게 딱 아프면 그 스테로이드 맞잖아요. 그러면 금방 또 안 아프니까 그거 맞지요. 뭐 싹 다 이거 되는데 지금 얘기가 이게 아마 당뇨가 있으시면 당뇨의 원인도 근감소증 비만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인까지는 아니어도 근감소성 비만이 이제 찾아오셨을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당뇨가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오늘 만나볼 휴학생도 이 근감소성 비만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함께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휴학생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야? 엥? 엥? 뭐 하는 거야? 홀로 깡통을 던지고 있는 한 여성. 들어갔네. 예스. 예스. 의문의 행동을 하는 이 여성이 오늘의 휴학생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51세 한민자입니다. 51세면 젊은데. 젊은데. 근감소증이 생긴 이유는 뭘까요? 제가 5년 전에 어디를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내가 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막 확 가버리는 바람에 어머머머 택시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제가 이렇게 막 몸을 다쳤어요. 골다공증도 되고 뭐 관절도 골절되고 막 그래서 병원에 한 2달 정도를 입원해 있었죠. 아파서. 그때 이후로 이제 밖에 나가기도 겁나고 거의 뭐 이렇게 은둔 페인처럼 은둔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좀 불안감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마음의 안정도 안 돼서 차들을 보면 겁나서 뭐 타기도 겁나서 그런 게 생겼어요. 나도 모르게. 너무 놀라셨구나. 트라우마가 생기지.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으로 비만이 된 휴학생. 게다가 오랜 기간 외출을 꺼리며 활동량이 줄어든 탓에 팔과 다리의 근육은 줄어들고 복부에만 살이 집중적으로 찌면서 근감소성 비만이 된 그녀. 지금 보면 우리 휴학생도 영미 학생처럼 다친 다음에 좀 급격하게 근육이 빠진 것 같죠. 그동안 많이 못 움직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운동은 당연히 못 하시고 그러니까요. 활동량이 많이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근육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신 것 같아요. 게다가 이렇게 입원해서 실내에만 계속 갇힌 듯이 계시는 분들이 햇빛을 충분히 못 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비타민 D가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비타민 D가 뼈 건강이랑만 연관이 맞아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면서 근육의 질이 떨어지고 근육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녀가 깡통을 던진 이유는 뭘까요? 자, 깡통 왜 던진 거야? 깡통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근감소증을 앓고 있어서 이제 팔에 뭐 힘도 없고 다리에 힘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TV를 보니까 깡통 던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내 삶에 뭐 재미도 없고 이제 우울했었는데 나도 호기심에 한번 깡통 던지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뭐 스트레스도 풀리고 좀 기분도 전환되고 뭐 팔에 힘도 생기는 것 같고 조금 우울한 게 조금 그런 걸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리니까 우울한 기분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깡통 던지기를 하게 됐어요. 일단 사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본인만의 취미 활동을 찾는 건 너무 좋아요. 이게 더불어 운동까지 된다고 하면 일석이조죠.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휴학생을 보니까 네. 오른팔로만 던져요. 네, 한쪽만 손을 쓰면. 쓰면 그렇죠. 네. 우리 뭐 한쪽만 계속 강하게 썼을 때는 한쪽으로만 마모가 많이 되니까 관절염이 온다거나 근육의 손상이 오기가 쉽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근력도 너무 비대칭적으로 생기게 되면 오히려 전반적인 체형이 틀어질 수도 있고 근골격계 질환도 올 수가 있겠죠. 시작하기 전과 후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줘서 이렇게 근골격계에 어떤 뒤틀림이나 불균형이 오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휴학생의 일상은 어떨까요? 그녀의 하루를 관찰해봤습니다. 먼저 집안 청소를 위해 걸레질부터 시작하는데요. 앉아서 청소를 하시네. 힘드시니까. 앉은 상태로 힘겹게 걸레질을 하는군요. 아이고 힘없어. 좀 쉬었다 와야 되겠네. 팔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저림 증세가 나타나 중간중간 근육을 풀어줘야 한다는 그녀. 다 아픈 거야 지금 온몸이. 그렇지. 빠릿빠릿하게 못 하시는 것 같아. 진짜 근육이 없으시네. 지금 밖에 나갔다 와서 그래도 좀 팔다리에 몸에 전 힘이 없어도 청소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살살 하고 있어요 지금. 근감소증이다 보니까는 팔다리에 힘도 없고 잠시 쉬면서 주물르면서 이렇게 해요. 걸레질을. 튼 몸이 힘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잘 못해요. 청소를 마치고 걸레를 빨기 시작합니다. 이 역시 휴학생에겐 버거운 일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또 얼마 안 가 휴식을 취하는 휴학생. 마무리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해 걸레를 짜는데요. 팔의 힘이 약해 물기를 제대로 짜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빨리 짜기 힘드네. 우리 보통 올릴 수가 이렇게 없- 뒤틀어야 이렇게 되는데 비틀 수가 없어. 그게 힘드니까. 생활의 질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지 진짜. 그런데 걸레를 짜다 말고 그대로 걸어두는데요. 아직 물기가 흥건한데 이러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 제 몸 자체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걸레 빠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짜는 것도 힘들고 손에 힘이 없다 보니까는 걸레 이렇게 제대로 못 짜서 저렇게 물기가 뚝뚝뚝 떨어지게 널어놨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힘이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뭐 정말 힘이 없어서 저 걸레를 저렇게 짤까 하는데 보는 거하고 틀리게 저는 그렇게 걸레 짜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짜고 저렇게 물기 뚝뚝뚝 떨어지게 해놓고도 지금 힘들어서 쉬고 있잖아요.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는 진짜 힘들어요. 그렇지. 그리고 음료를 마시려는 그녀. 그런데 솔직히 이거 따는 것도 힘들어요. 아, 돌려서 따는 것도. 못 돌리니까 저것도. 그래서 저걸 이용하시네요. 아 진짜. 손에 힘이 없어 음료의 뚜껑을 딸 땐 꼭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는데요. 진짜 손 떨리잖아요. 지금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공구를 이용해 온 힘을 다해봐도 뚜껑 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겨우 성공하는데요. 솔직히 이거 따는 것도 지금 땀나요. 열나고. 평범한 일상이 힘겨운 과제가 된 지 오래라는 그녀. 힘을 쓰고 나니 갈증을 느꼈는지 이번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물병을 랩으로 씌워뒀습니다. 저걸 들기도 힘들어. 물병을 랩으로 감싼 데에도 이유가 있다는데요. 네, 제가 뭐 이제 힘이 없어서 뚜껑 여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물통에 이제 랩을 싸놔요. 이게 뚜껑 여는 것보다 이렇게 싸놓으면 이것만 이렇게 떼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반찬통 같은 것도 뚜껑 따기도 힘들어서 반찬통에도 이렇게 랩을 싸놔요. 내 나름대로 내가 손에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근육이 부족한 탓에 수없이 고생하면서 터득한 방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되기 전에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서 응? 그지? 이렇게 해야지. 깡통도 던지고 양쪽으로 던지고 양쪽으로 한쪽만 하면 안 된대잖아. 이 골프는 이게 한쪽만 하자니 한쪽만. 그치. 이것도 그렇고 진짜. 점심시간이 되자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과연 휴학생의 식단은 어떨까요? 멸치가 있네. 평소 기름진 음식 대신 나물과 멸치를 즐겨 먹는다는 그녀. 이거 나름 신경 쓰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치? 뼈에 좋은 것. 멸치. 조촐한 식단이지만 맛있게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휴학생이 특히 좋아하는 반찬은 멸치라는데요. 고추장에 멸치를 푹 찍어 먹습니다. 고추장을 저렇게 많이? 나도 저렇게 먹어. 사실은 저렇게 먹어야 맛있어. 정말 저렇게 먹어야 맛있어. 멸치 하나에 듬뿍 찍힌 고추장. 제가 이제 밥을 먹을 때 멸치 반찬을 꼭 챙겨서 이렇게 먹으려고 해요. 예전에 사고 이후로 관절염도 오고 골다공증도 와서 친구가 이제 멸치 반찬이 좋다고 하기에 그게 또 칼슘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뼈에 이제 좋다고 그래서 꼭 챙겨 먹으려고 이제 해요. 그래서 밥상에 멸치 반찬이 2개예요. 멸치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칼슘이 풍부해요. 근데 여기 고추장을 찍어 먹는 습관이 좀 나쁜 습관인 거죠. 왜냐면 고추장은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돼 있거든요. 네. 나트륨, 칼슘, 칼륨 이런 미네랄들은 서로 흡수되는 채널이 비슷해요. 그래서 나트륨을 너무 많이 우리가 먹게 되면 신장에서 칼슘이 재흡수되는 걸 방해해요. 오히려 칼슘의 배출을 더 도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짜게 드시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앞으로의 바람은 제가 이제 여태까지 그렇게 힘이 없이 축 처져 살았는데 식사도 잘하고 뭐 이렇게 좀 열심히 많이 챙겨 먹어서 조금 제 몸에 힘이 있어지면 조금 뭐 일도 좀 하고 싶고 또 여행도 다니고 싶고 또 운동도 좀 하고 싶어요. 화이팅! 늦지 않았어. 화이팅. 시작하면 돼요. 자, 우리 휴학생 만나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져서 빨리 원상 복귀해서 다시 자기 체력을 찾아가지고 골 감소증도 이겨내고 뭐든지 좀 이겨내서 좀 파이팅 해가지고 건강한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안 늦었어요. 제가 봤을 때 안 그치? 늦었어. 나이가. 절대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저는 여러 번의 이제 이런 비슷한 유해 보면서 항상 사고나 다침으로 인해서 근육이 원래 멀쩡했다가도 맞아. 막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결국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육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튼튼해야 좀 더 덜 다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고 다치기 전에 우리가 몸 근육을 계속 유지를 잘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휴학생 같은 경우는 뼈도 좀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거 돌리지 못하고 하는 것도 관절염일 수도 있고 골다공증도 진단받아서 열심히 막 멸치를 먹기도 했었어요. 사실 근육과 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육계, 골격계가 아니라 근골격계라고 골격계. 얘기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또 근육에 대해서만 너무 열심히 준비하셨을 것 같아서 네. 이번 장수 토론 시간은 뼈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네. 칼슘을 먹어야 하는지 아니면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분분할 것 같아서 장수 토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근육량이 적고 뼈가 약하면 사망 위험에 놓일 수 있다. 한 해 낙상 사고와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노인은 약 83만 명. 중년은 더욱더 근육과 함께 뼈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뼈 건강을 지키려면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까? 칼슘을 섭취해야 할까?
자, 오늘의 장수 토론 주제는 뼈 건강을 지키려면 단백질을 채워야 된다? 아니면 칼슘을 채워야 된다? 지금 보니까 영미 학생이랑 그리고 우리 석천 학생은 단백질을 채워야 된다 쪽이고요. 가연 학생과 혜미 학생은 칼슘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골랐네요. 자, 우리 한 명씩 본인의 의견을 먼저 들어볼까요? 가장 근본적인 거 뼈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뼈와 뼈가 만나서 이게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활동도 잘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닥쳐! 진짜 도대체 닥쳐라고요? 아니, 이 양반이 선생님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 지금 자세가 안 얘기가 됐어. 지금 너 F야. 주먹보원 하면서 지금 도대체 뭐 산으로 나 가는지 주먹볼 바다가 안 했어. 모르고 아직 시작도 안 있으니까. 했어. 이 뼈와 뼈 사이를 서로 잘 연결시켜주고 서로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아니 지금 틀린 말이 아니야. 다 맞는 말이야. 네.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은 이 근육이 없으면은 그래 단백질. 응. 그래 근육이 없으면은 이게 딱 넘어지거나 이럴 때 그냥 끝장나버리 그냥 골절이 돼버리잖아. 그 얘기지? 그럼 그러니까 뼈를 이렇게 지키는 짧게 정리할 수 있었어. 아니 골절이 되는 왜 골절이 되는데 칼슘이 없어서 골절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주제를 생각해봐. 뼈 건강이잖아. 그러니까 그래. 너희가 말하는 거는 근육이야. 근육에 대한 얘기지. 그러니까 뼈를 지키는 게 근육이라 이 그러니까 말이지. 뼈를 지키기 위해서 근육이 약간 뽁뽁이처럼 보호하고 있는 뽁뽁이? 이게 뽁뽁이처럼 근육을 이렇게 보고 있는 해본다. 야 그런 느낌이라면 뼈 자체는 정말 연약한데 얘가 칼슘을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칼슘을 먹어야 뼈가 건강한 거지. 아무리 겉에가 정말 뽁뽁이를 잘 살았다 해도 안에가 얘가 부셔지면 정말 연약한 애면은 부셔진다고. 바스라진다니까. 예를 들면 젊었을 땐 괜찮아.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선생님 왜 저렇게 있어요? 뼈는 그런 거야. 고통을 당해야 우리 강해지잖아.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말은 또 되게 잘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 뼈가 그 뼈를 감싸는 것들로 겨우 지탱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실제로 얘기를 한번 해줄게. 두 가지 예를 줄게. 뼈가 약한 케이스와 뼈가 강렬한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줄게. 야, 뼈 때리는 얘기 하지 마. 정말 뼈 때리는 얘기야, 이거는. 이제 어떤 젊은 여자친구가 하나 있었어. 길을 가다가. 뭐 길어질 것 슬쩍 슬쩍 넘어졌어. 길바닥에 넘어졌어. 슬쩍? 슬쩍. 툭. 똑 하고 부러지다. 뼈가 그래. 툭 하고 떨어졌는데 똑 하고 부러지다. 넘어지질 말았어야지. 아니, 그만큼 뼈가 부실한 거야. 자, 아무리 젊은 사람의 근육이 있고 인대가 다 버티고 있어도 뼈는 또가 그래. 건강이 나. 근데 또 또각하기 항해. 전에 중요한 게 뭐야? 뭐야? 안 자빠지게 하는. 야 어떻게 순발력. 안 자빠진다고? 딱 잡아주는. 선생님 그렇잖아요. 아저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육에 힘이 없으면. 아저씨, 근육 딱 앉아계세요. 있어봐. 딱 이렇게 된다고. 야, 그 근육이 아무리 종양은 뭐하냐고. 뼈가 약해서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 부러지면 근육도 힘을 할 수가 없는 자, 제가 거야. 두 가지 드리겠죠. 그래요 빨리 아직 하나 자, 한 더 가지 있어요. 얘기하겠습니다. 자, 80대, 88세. 88세 그 분이 이제 척추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 근데 뼈가 문제가 몇 번이 문제가 됐었겠죠? 네. 잘 되겠죠? 자,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 진짜? 어머니 얘기입니다. 웃으면 안 돼. 근데 이제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뼈가 당신은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부실할 줄 알았죠. 보통 분들은 두부 같답니다. 그냥 톡톡 두드리는 순간 바스락하고 다 부서진대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막 뭐라고? 있으니까 돼도 구멍을 넣어야 돼. 뼈를 고정하는 안 들어간다고? 아니 몇 뼈가 튼튼하셨던 거죠. 너무나도 그러니까 여든 골밀도가 엄청 높으신 거지. 엄청 우리 엄마 여든 넷이구나.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뼈가 너무 건강하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래서 나도 검유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거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유전자 네, 유전자를 받은 어머님이 거지. 평상시에 칼슘을 많이 주셨어? 나는 멸치를 많이 주셨어. 나는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이제 아무래도 50대 되면은 뼈 건강 이렇게 골밀도 이런 걸 하시면서 선생님이 하신 말이 딴 거 필요 없고 무조건 칼슘 드세요.
뭐 그래서 멸치 종류, 우유, 치즈, 유주부 이런 거를 많이 챙겨 드시라고 얘기를 하길래 우리 아기가 이제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 걔가 먹는 그것들 있잖아. 치즈류 이런 거 있지. 칼슘 많은 애들 거 보면 칼슘 치즈, 뭐 맞아, 뼈건강 맞아. 뭐 이렇게 써줬단 안 짜게. 말이야. 어릴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어릴 때는 어린이니까 아직 이제 뼈도 자라야 되고 모든 게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칼슘을 먹으라고 애기 권장해 때는 주지만 뭐든지 잘 먹어야지. 이미 애기 우리처럼 때는 성인이 흙도 된 먹어. 사람들 말이야. 성인이 됐고 노화가 오고 이미 이런데 저런데 다 망가진 사람들은 단백질을 먹어야지. 칼슘이야.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이번에 꽤 팽팽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토론다운 토론도 좀 이루어졌던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해요. 아, 그래요? 단백질은 근력을 키우고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줘서 이걸로 인해서 또 뼈에 이렇게 자극을 잘 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칼슘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뼈의 중요한 이 구성 요소죠. 무기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골밀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칼슘도 근육에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근육이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신호 전달이 돼야 되겠죠. 네. 또 그런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 이완과 수축에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칼슘을 잘 섭취하면 근육의 질이 좋아질 수 있고 또 단백질을 잘 섭취를 하는 게 뼈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서로 유기적인 역할을 서로가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이긴 거 아닙니까? 아니요. 뭐야? 그냥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별개로 먹는 게 아니라 칼슘과 단백질은 되도록이면 함께 먹었을 때 서로 뼈와 근육에 이득을 주는 것도 있고 흡수율도 높일 수 있고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뼈채 씹어 먹으라니까. 괜찮아. 다른 거 먹을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근육뿐만 아니라 뼈의 중요성까지 같이 좀 배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준비를 했죠. 이번에 만나볼 우등생도 뼈 건강과 근육 건강을 모두 함께 챙겼다고 해요. 또 어떤 비법이 있을지 함께 만나볼게요. 네.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한 공원. 이곳에 근육 관리로 건강을 되찾은 우등생이 있다고 하는데요. 공원 한쪽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한 여성 포착. 언뜻 봐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오, 런지하는 런지 거야. 하면서 좋아. 젊은이야 젊은이. 고난이도 동작도 가뿐하게 하는 데다가 여유로움까지 느껴지는데요. 한참 운동을 하다가 어머나 왜 이려? 우와. 겉옷을 벗는데요. 그러자 드러난 탄력 넘치는 몸매. 옷은 잠시 던져두고 다시 운동을 이어나갑니다. 어우, 힘 좋다. 와우. 힘이 넘치는 이 여인. 오늘의 우등생 맞는 것 같죠? 안녕하세요. 근육 관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45세 권선영입니다. 어리다. 살면서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숨쉬기 운동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봤을 땐 되게 날씬하고 이제 마른 몸매를 유지했는데 체지방 측정을 하면 BMI가 30%를 넘는 마른 비만이었어요. 나잖아. 뭐 예를 들어서 운동 자세 중에 뭐 앉는 뭐 스쿼트라는 자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앉았다가 일어나면 머리가 핑 돌아서 앞이 하얘지면서 이렇게 쓰러질 뻔한 적도 몇 번 있고 과거 매일 두통에 시달렸다는 우등생. 또 이상하게 계속 물이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을 마시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상이 있는구나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공복 혈당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녀를 괴롭히던 두통과 갈증의 원인은 공복 혈당 장애였습니다. 이 공복 혈당이 정상이 100 이하예요. 네. 그런데 100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뇨의 진단 기준은 공복 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당뇨로 진단받기 전이기 때문에 당뇨를 이완되지 않도록 좀 예방할 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로 철저하게 혈당을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당뇨가 사실은 무서운 게 합병증인데 저희 시어머니는 발가락 잘랐거든요. 당뇨 20년 되셔가지고. 또 가족 중에 있으셨구나. 예, 당뇨로 실명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당뇨가 진짜 무섭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당뇨인데 뭐 자기하고 뭔 상관 있어? 근데 이제 봤으니까 저렇게 발가락까지 자를 수 있구나를 아시는 거죠. 우선은 그 혈당을 잡기 위해서 가장 추천하는 게 근력 운동이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근력이 너무 없어서 맨몸 운동을 시켜요. 그렇게 제가 거의 2달 이상을 운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육이 조금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주 가벼운 머신을 통해서 운동을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이라곤 숨쉬기 운동밖에 모르던 그녀. 꾸준한 노력 끝에 5년 만에 몸짱으로 변신, 건강까지 되찾았다는데요. 재미를 붙이셨구나. 몸매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우등생. 그 비밀은 무엇인지 그녀의 일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꼿꼿이 몸을 세우고 가만히 있는 우등생. 이게 운동인가요? 이게 무슨 자세일까요? 한 발로 버티고 서 있는 저거 거잖아. 엄청 힘들어. 그지? 예, 방금 제가 한 운동은 무라일체 운동입니다. 일체. 무라일체라는 게 자연과 하나 되는 말이잖아요. 방금 했던 자세는 나무 자세라고 하는데요. 나무의 형상을 그대로 따라해서 꼿꼿이 몸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자세는 코어와 뱃살 빼는데 큰 효과를 줍니다. 나무 자세에 이어 이번엔 또 다른 자세를 취하는 우등생. 이건 또 무슨 자세죠? 저거는 무술 자세인데요? 펜싱하는 거야, 펜싱. 펜싱 같기도 하고. 싸우자 자세. 싸우자 자세. 무술의 한 동작 같은 이 자세의 정체는? 무라일체의 산 자세입니다. 산이 우뚝 솟아있는 느낌을 그대로 반영해서 허벅지 안쪽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자세로 볼 수 있고요.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마치 산맥처럼 꼿꼿하게 허리를 펴는 산자세. 제가 하나 더 자세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동작은 무슨 자세일까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문제 나갑니다. 우등생이 취하는 이 동작은 어떤 자세일까요? 함께 맞춰보시죠. 너 까불면 한 대 맞는다. 죽는다. 한 푼만 주시오. 한 푼만 언니. 주십시오. 주세요. 나의 마음을 받아줘 이거 아니야? 뭐지? 이 자세는 무라일체의 불길 자세입니다. 불길이 솟아오르듯 불길 안으로 뛰어드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체의 허벅지 양쪽 근육을 단련시켜주면서 강화시켜주고요. 그 허벅지 근육이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장 지방을 많이 태워줍니다. 네, 저는 근력 운동을 한 후에는 꼭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요. 조깅을 한다든지 빠른 파워워킹 같은 빠른 걸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가장 원하는 게 살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이 빠졌다는 건 지방이 줄어들었다는 건데 유산소를 꼭 해줘야지 그때부터는 정말 내 빼고 싶은 지방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라일체 자세가 지금 보면 어떤 동작이든지 간에 팔이나 다리를 좀 들고 균형을 찾으면서 한 동작으로 좀 오래 유지를 하잖아요. 사실 이 균형을 잡고 버티는 건 허리나 복부 근력, 이 코어 근육에도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전신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 운동만 하지 않았죠. 운동한 후에 유산소로 뛰어줬어요. 지방을 좀 태워내는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 우등생처럼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유산소를 해주는 걸 추천을 드려요. 실제로 어떤 연구도 좀 진행을 해봤대요. 유산소 운동 후에 근력 운동을 한 집단보다 근력 운동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한 집단에서 복부의 피하 지방과 중성 지방이 모두 감소를 했다고 해요.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우등생. 그런데 이건 물구나무 서기 아닌가요? 어머나, 우와 물구나무지. 하루 종일 뭔가를 하고 있어. 가만히를 안 있네.
근데 되게 편안하다 진짜. 좋아하는 거지 이미 운동하는 것 자체를. 운동만으로도 힘들 텐데 이러는 이유는 뭘까요? 물구나무 서기를 제가 해보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특히나 제가 아팠던 허리도 좋아지면서 자세 교정에 굉장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하체에 쏠렸던 혈액을 다시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데 딱이랍니다. 특히나 몸의 균형이 맞아져서 요통이나 허리 아픈 것에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구나무 가끔 서세요? 아니요. 피가 거꾸로 솟아서 아이고 어지러워. 생각만 해도 어지러워. 저도 플라잉 요가 하면서 거꾸로 매달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 굉장히 시원해요. 일단은 우리가 중력 방향으로 있다 보니까 가만히 서서 생활을 할 때는 계속 아랫 방향으로만 모든 하중을 받죠. 근데 이걸 한 번씩 뒤집어 주게 되면 좀 이렇게 좁아져 있던 관절 사이 거리도 좀 다시 늘릴 수 있고 근육 스트레칭도 도움이 되고 장기도 좀 제 위치를 찾아가는 데 좋잖아요. 무엇보다도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돼요. 매일 운동 마무리엔 꼭 물구나무 서기를 한다는 우등생. 어느덧 저녁 시간입니다. 운동만큼 중요하다는 식단. 우등생의 식탁엔 어떤 음식이 올라올까요? 재료는 파프리카, 포두부, 훈제오리, 시금치. 오리. 포도부도 되게 괜찮아요. 평소 뼈와 근육을 생각해 식단을 짠다는 우등생. 예, 제가 지금 하는 요리는 오리고기, 시금치, 두부말이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고 근력을 키우려면 식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시금치는 칼슘이 풍부하고 또 오리고기에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제가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챙겨 먹고 있는 음식입니다. 먹기 좋게 채소를 썰고요. 오리고기와 시금치, 포두부는 한번 데쳐줍니다. 잘 펼친 포두부에 재료를 넣고 그대로 돌돌 말아주기만 하면 끝! 근육 키우기는 물론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시금치 두부말이 완성! 어때요? 참 쉽죠? 맛있겠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맛도 좋지만 무엇보다 칼로리 걱정 없이 마음껏 먹어도 된답니다. 어머나 잘 먹는다. 잘 먹어. 운동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먹는 것도 잘 먹네. 씹었을 때 포두부가 담백하면서 마치 두유를 만들어서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고소해요. 그리고 오리고기 같은 경우는 보통 질기잖아요. 근데 전혀 질기지 않고 입에서 먹으면서 엄청 건강해지는구나 이런 느낌도 받아요. 오리고기가 기름이 좀 많긴 해요. 근데 이 기름이 대부분은 좀 착한 지방이라고 하는 불포화 지방산이거든요. 불포화 지방산은 적절하게 먹으면 오히려 혈중 콜레스테롤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게다가 일단 이 오리고기가 칼로리 자체도 좀 낮아요. 100g당 130kcal 정도. 그러니까 다른 육류보다는 칼로리가 좀 낮으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해서요. 보통은 단백질 하면 닭가슴살만 얘기하시는데 좀 질렸다, 퍽퍽해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리고기 이용하는 것도 좋죠. 야, 오늘은 오리고기다. 내가 쏜다. 식사를 마친 뒤 뭐야, 애기 또 뭘 애기 드시네요. 분유는 아니구나. 정체 모를 가루를 물에 넣고 흔들어 섞어주더니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싹 마시는데요. 우등생, 지금 마신 건 뭔가요? 제가 방금 마신 건 산양류 단백질이에요. 아, 그래, 좋아. 음식으로 단백질을 먹기에는 좀 뭔가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제 지인이 산양류 단백질을 본인이 먹으니까 되게 많은 효과를 봤다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추천받아서 먹어보고 몸이 빠르게 성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우선은 운동이 재밌어져서 아마 죽을 때까지 평생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꾸준히 운동하고 또 어차피 운동했으니까 피트니스 대회에 가서 수상도 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화이팅! 아, 우리 우등생 관리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죠?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나이 들면 살 빼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꾸준히
늦었다 싶지 않은 이 시점이 지금이 저는 제일 빠른 적당한 시기인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시작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산양류 단백질이라는 거는 오늘 처음 들었어. 딴 거는 다 먹어봤는데. 사냥은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 사냥류 단백질은 말 그대로 사냥의 젖에서 얻은 단백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기원전 8,000년 전부터 이 사냥의 젖인 사냥류를 섭취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요. 인류와도 굉장히 오래 함께한 거죠. 어머나, 근데 인지 아는 거야? 네. 이게 사냥류의 생산량 자체가요. 전체 원유의 한 2.4%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귀한 식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에도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완전 단백질이기도 하고 또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완벽한 식품에 가장 가깝다고 불리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진짜 귀하구나. 산양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보통 우유 중에 제일 좋은 건 모유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이 산모액에서 나오는 모유의 단백질과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대요. 오. 그런데 단백질의 함량은 모유보다 오히려 3배나 더 풍부하다고 해요. 3배나 더 풍부하다고 세배씩이나 와.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모유를 아이들한테 사실 먹이는 게 이렇게 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만약에 분유를 먹을 때는 아이를 반드시 이렇게 트름을 시켜서 눕혀야 소화시키는 되는데 모유를 먹이는 아이들은 사실 엄마가 젖 물린 상태로 그대로 자도 될 만큼 아이들한테 굉장히 소화도 잘 되고 트럼하지 않고도 애들이 잘 잘 수 있는 게 모유라고 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특징을 얘기해 주셨네요. 제가 산양류가 모유랑 굉장히 구조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단백질도. 산양류가 뭐가 좋으냐면 일단은 소화가 좀 잘 된다는 거예요. 일반 우유보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도 점점 더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더 안 되고 좀 더부룩하고 불편하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산양류 단백질은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양류에는 소화를 돕는 단백질 성분 중에 하나인 베타카제인이 풍부해서 그래요. 이 산양류는 전체 카제인 중에 베타카제인 성분이 62.8%일 정도로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영매가 오늘 저희한테 온 게 살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깜빡하고 있었어. 산양류 단백질에 아무래도 그래도 좀 뭔가 살찔만한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걸 먹고 살찔까 봐 걱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네가 어머, 이제 질문 잘했어. 그러니까. 산양류 단백질은 오히려 지방 축척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지방으로 잘 축척이 되지 않고 에너지로 오히려 더 잘 쓸 수 있는 착한 지방인 중세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이거든요. 중세지방산이란 말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실험을 통해서 좀 쉽게 보여드릴게요. 자, 지방산이라는 거는 탄소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탄소가 몇 개 얽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네. 탄소가 많이 길게 여러 개가 연결이 돼 있으면 이런 장쇠지방산, 길이가 기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로 연결이 돼 있는 애를 중세지방산. 사실은 그래서 단세지방산도 있긴 해요. 근데 오늘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 장세지방산이랑 중세지방산을 좀 구별을 해볼게요. 노란색이 우리 몸에 떠돌고 있는 중성지방이거든요. 일단 장세지방산이 이 중성지방이 풍부한 혈액에 닿으면 붙어. 아, 뭐. 많이 붙지. 저런 게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붙겠지. 이렇게 막 다른 것들이랑 붙으면서 좀 더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보다는 쌓이기 쉽게 이런 네. 형태로 많이 가겠죠. 하지만 중세지방산은 딱 봐도 길이가 짧잖아요. 네. 일단은 저장의 기능 자체가 많지가 않겠죠. 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돌려도 잘 붙지 않아요. 면적이 작으니까. 면적이 작기도 하고 얘네들의 특징 자체가요. 에너지로 훨씬 잘 이용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짧으니까 분해를 하기가 쉽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뭉쳐서 저장이 되기보다는 에너지원으로 훨씬 더 잘 이용을 하는 이런 특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양류에는 이런 장세지방산보다 중세지방산이 풍부하니까 지방이 축적될 걱정은 좀 줄이셔도 된다는 거죠.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 중세지방산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6주 동안 중세지방산을 포함한 식단을 쥐에게 이렇게 먹여본 거예요. 그리고 또 장세지방산을 포함한 식단을 다른 그룹에다 먹여본 거죠. 그런데 장세지방산을 포함한 식단을 했던 그룹 대비 중세지방산 식단을 했던 그룹이 체중이 20% 감소했고요. 지방 축척은 23% 더 감소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아까 우리 토론할 때 뼈 건강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칼슘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산양류를 먹으면서 칼슘을 더불어 먹어줘야 되면 제가 이제 뼈 건강을 지키려면 칼슘과 단백질을 같이 먹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번거롭게 단백질을 챙겨 먹으면서 칼슘까지 따로 챙겨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좋아. 우등생이 먹던 이 산양류 단백질에는 칼슘까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드셔도 칼슘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실 수 있어요. 진짜 편하겠다. 1차 쌍추인가요? 그렇지. 그래, 그렇게 편리해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뼈 조직의 재생과 성장을 도와주는 성분도 함유가 어머나. 돼 있거든요. 락토페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락토페린. 있어요. 이 산양류 단백질에는 락토페린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성분이 뼈를 좀 튼튼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오, 근데요, 제가 당뇨가 그쵸. 있잖아요. 그런데도 괜찮은 거예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실험용 쥐에게 산양류를 꾸준히 섭취를 하게 했대요. 그랬더니 공복 혈당 수치가 감소를 했고요. 더불어서 혈청 인슐린 수치까지 같이 감소를 했다고 해요. 제가 그래도 고르는데 참고사항이 분명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 아까 토론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백질과 칼슘을 좀 함께 섭취하시는 게 더 효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좀 같이 함유된 거를 선택하시는 게 중년의 여성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왕이면 단백질 함량이 높은 걸로 좀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정 섭취량이 성인 기준으로는 보통 하루에 단백질을 50에서 60g 정도는 먹으라고 하거든요. 또 혹시나 또 유제품과 관련된 알러지가 있다거나 또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을 과도하게 먹는 게 또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은 산양류 단백질을 섭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Wintertime in London, are you making plans? Are you still rocking covers with your old red band? 날이 너무 좋아. 누나들이 한번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나도 며칠 전에 갔다 왔다. 봐라, 이거 봐봐. 이렇게 가까이 대고 봐. 나 이렇게 해야 보여. 난 이렇게 해야 보여. 난 좀 확대시켜봐요. 눈에 뭐가 낀 것 같이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이제 전형적인 노안이에요. 탁해지는 변화, 그게 바로 백내장이에요.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비커가 내 혈관이고요. 네. 안에 있는 스티로폼이 혈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육이 충분한 사람의 몸과 근육이 좀 부족한 사람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What you got to say? 혈관 안에 여전히 이만큼이나 남아있죠. 땀이 저장될 데가 없으니까 혈액 속을 막 돌아다니면서 혈관 합병증을 유발하고, 반면에 근육량이 충분하다. 여전히 또 남은 공간들이 있잖아요. 혈당을 아주 적절하게 잘 유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채널 A